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이걸 녹음하는 것 같아서 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한 달치가 빠진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네, 또 오랜 시간 방송을 기다린 청취자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혜수 PD한테 제가 미리 질문을 몇 가지 네. 던진 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혜수 PD님 평소에 책을 좀 읽으시나요? 그 표정 무엇이죠? 네, 가끔 읽는데요. 네, 가끔 읽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성인의 그 독서량이 정말 처참한데 네. 10명 중에 4명이 안 되는 숫자가 네. 이게 책을 읽는 인구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아예 읽는 게요? 네. 아.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는 네. 20대의 그 책을 읽는 독서율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대요. 오, 진짜요? 오, 의외네요. 의외죠. 네. 저도 40대 아니면 50대의 네. 분들이 당연히 세대층에서는 독서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20대래요. 근데 40, 50대는 매니아층이 좀 있는 거고 아. 약간의 뭐 대중서를 읽는 거는 그나마 20대. 네. 근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10명 중에 4명만 책을 읽는 인구라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40%십니까? 60%십니까? 혜수 PD님은. 읽는다. 사실 읽어야 할 때만 거의 읽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읽게 되었다? 아, 그래도 책을 네. 읽는다. 그렇다면 첫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혜수 PD님은 이미 답이나 하신 것 같네. 책을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책을 고를 때, 근데 저 서점에 가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서점에 가면 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보고 그 책들을 살펴보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좀 서점에서 논 기억이 많아가지고, 네, 책을 가서 고르곤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목이 눈길을 끄는 것을 먼저 아무래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목이 뒤에 이제 제목을 읽고 나면 뒤에 맨 뒤 표지 뒤쪽에 보면 책에 대한 설명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제목이 좀 잘 담고 있는 것 같을 때 그 책을 한 번 더 좀 안에까지 훑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의 목차를 봅니다. 그래서 목차에 내가 알고 싶은 정보 또는 내가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저자 설명도 한번 봐요. 그 다음에 그 목차 중에서 좀 제일 관심 있는 맨 처음이랑 제일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훑어보고 문체도 나랑 좀 잘 맞고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좀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먼저 혜수 PD한테 네. 책을 고르는 게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 물어보고 네. 책을 냈었어야 했는데 그런가요? 이거를 왜죠? 뒤늦게 미리 이미 저는 책을 냈는데 책을 고르는 대중들의 그 네. 시선과 기준이 이렇다면 큰일 났네 우리 책. 왜 큰일 났을까요? 제목이 다 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큰일 났다. 제목을 약간 열린 제목으로 약간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제목으로 뽑았어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옥천신문에서 창사 35주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책을 냈습니다. 네. 책 제목은 어떤 장면입니다. 1권, 2권 세트가 있는데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색도 해주시고 네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권 제목이 뭐죠? 어떤 장면 옥천신문으로 본 지역 언론. 지역 언론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제목은 뭐죠? 어떤 장면 옥천으로 본 지역. 네. 비춰본인지 옥천으로 본인지 비춰본 같이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장면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그러면 혜수 PD님 계룡문고 가셨던 기억이 좀 있으시겠어요? 저 계룡문고 엄청 자주 갔죠. 어떻게 네. 계룡문고 문 닫아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분명히 계룡문고 대전의 계룡문고 문 닫았을 때 옥천 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혜수 PD님처럼 그 추억들이 많으실 거라서. 저희 아버지가요. 네. 계룡문고에서 막 그 책 많이 사면 등수 매기는 게 있었는데, 네, 그 1위는 학원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2위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학원 하시는 네. 선생님은 아마 그 네. 참고서로 네. 됐을 거고 2위가 비참고서로 그 랭킹에 드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 서점에 가면은 그 서점 분들이 저를 알아보곤 했었어요. 네, 어머. 너무 자주 가가지고. 큰 손의 딸이다. 약간 가면은 구석탱이에서 맨날 책 보다가 저희 아버지 책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의셔서 보고 싶은 책은 다 사주셨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네. 물려주신 자산이 책이라는 그런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 그 서점에 가는 그 무형의 어떤 문화를 심어주신 것 같네요. 큰 자산을 물려주셨네요. 그래서 기자님은 대체 책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네, 저도 책을 볼 때 아무래도 직업과 관련돼서 지금 내가 취재해야 되는 관심사 혹은 앞으로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런 거를 위주로 책을 큐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금 세상 바깥에서 난리가 난 키워드를 소재로 한 책들은 이게 장바구니에 이미 담아놓습니다. 그렇게 책을 구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방식이 아니면은 다른 이 전문가들 내가 믿을 만한 이들의 큐레이션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 오랫동안 장정일 작가님께서 독서일기라는 코너를 이게 연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읽으신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풀어내시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제가 다른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았어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셔서 정말 책을 구매하게 되는, 연결하게 되는 그런 아주 필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구매를 하거나 좋아하는 작가들이 책을 최근에 뭐를 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참고로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서 그 기록 활동가 중에 희정 작가님이 계세요. 뭐 일할 자격,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베테랑의 몸. 최근에 우리 지역 출판사, 동네 1인 출판사, 포도밭 출판사랑 함께 낸 뒷것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믿고 보는 또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5월의 봄, 김영사, 유유, 한겨레 출판사 이런 출판사들은 가끔 그 출판사 직접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그들이 운영하는 SNS를 들어가서 신간들 목록이 뭐가 있는지 보고 혹은 그들이 낸 출판 목록이 엑셀 파일로 아예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가면 그렇거든요. 그럼 다운받아가지고 제목 보고 검색해보고 아니면 그 온라인 서점들에 가서 이 출판사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봅니다. 내가 놓친 책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혜수 PD처럼 동네 서점을 간다든지 북페어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눈동냥을 하러 갑니다. 근데 동네 서점도 여러 군데를 가보고 나랑 내 서점에 있는 책이 비슷하게 이제 전시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동네 서점들을 찾아요. 그러면 그 서점들이 미래에도 내 책장에 들어갈 책들을 큐레이션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대전의 동네 서점 다 다르다. 네.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가 가면은 진짜 저희 지인과 같이 맨날 가면은 제 책장에 있던 책 여기 있다고 맨날 꼽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맞는 큐레이션을 하는 눈높이가 비슷한 서점을 뚫어놓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내가 인정한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책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저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책을 많이 산다 했잖아요. 아빠가 사온 책 그냥 읽는 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혜수 PD한테는 장정일 작가 같은 분이 아버지이신 거고 희정 작가님 같은 분이 아버지이신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혜수 PD님께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혜수 PD님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요. 독자가 읽기 좋게 쓴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작가 중에는 뭔가 본인을 뽐내고 싶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다 보면. 근데 저는 그런 문장이 있는 책은 일단 구입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작성한 글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문장도 길지 않게 짧게 끊어서 쓴 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논리적 구조가 좀 잘 맞는 책을 좋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를 말하다가 갑자기 A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앞에 드러나면은 그 책은 좀 잘 안 사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 독자가 읽기 좋아서 좋은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쨌든 외면하지 않고 담아내고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이나 글이라는 거는 우리 삶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왜곡되지 않게 좀 더 잘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책을 좀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은요? 아니 혜수 PD님 그 문학보단 비문학 서적을 더 많이 읽으시죠? 맞아요. 네, 말씀하시는 게 딱 그렇네요. 왜 그랬죠? 그 문체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실 소설은 다 제3자 화자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주인공들에게. 근데 소설을 읽을 때도 그 왜 예를 들어서 같은 표현도 뭔가 약간 멋내기용으로 좀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번역이나 그런 문체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네. 뭔가 내용이 없고 네. 본질이 없고 미사 네. 여구가 있는 걸 별로 안 맞아요. 좋아하신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의미였어요. 네. 저는 그런 저의 입장에서 좋은 책은 티가 많이 나요. 제가 오래 붙들고 있는 책이 저에게는 좋은 책이에요. 오래 붙들고 있는다는 거는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제가 자꾸 꼬리에 무는 생각들의 줄기들을 쓰기가 바빠요. 궁금하게 만드는 책. 네. 궁금하게 그냥 이 책을 읽고 지난번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그게 또 떠올랐네. 왜 이 대목을 읽고 떠올랐지?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적어놓고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이 안 된 이 사이의 맥락이 이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또 검색해봐야 되고 그래서 오래 걸리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읽을 때 굉장히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지인을 앉혀놓고 읽을 때가 있어요. 네. 검색용으로 이것 좀 검색해서 좀 알려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계속 하거든요. 저는 계속 책을 읽어나가고 궁금한 것들을 써나가고 그 옆에 지인에게 이것 좀 검색해서 알려줘봐 이렇게 해서 또 추가해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서 오래 걸리는 책 그리고 책갈피가 많은 책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책이고 정말 빨리 읽어 내려가는 책이 있거든요. 정말 그쵸. 스피드하게 그런 책들이 사실 저에게는 좋지 못한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못한다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낸 책들이 몇 권 되지 않는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생각할 거리와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라서 굉장히 저에게는 제 기준에는 좋은 책이고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책들은 그래서 챕터를 뽑아서 읽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령 어떤 주제가 주어진다. 그게 장애인 인권이다. 그러면 장애인 인권 관련 책들이 여러 권을 구입해두고 챕터를 읽어서 그냥 내 생각을 완성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읽는 게 많아서 어쨌거나 오래 붙들고 있는 책이 개인적으로 저에겐 좋은 책이다. 근데 그렇습니다. 재밌는 책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은 읽으면서 생각할 거리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소설이랑 문학을 잘 못 읽습니다. 이게 제 직업병인데요. 저희 기자들이 글을 쓰는 방식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설은 기승전 결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고 이 결론이 제대로 이해되고 감동을 받으려면 기승전을 성실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문학 읽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런 책들이 있죠. 예전에 뭐였더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그리스랑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아버지가 문학을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책을 딱 받았는데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근데 그 문학이 주는 힘을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어떤 점에서 느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만 그 시대의 상이 거기 안에 드러나 있어서 네, 아주 어려웠지만 다 읽고 나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얘기 왜 했죠? 예, 저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사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제 시선을 사로잡아서 장바구니에 오랫동안 있다가 드디어 이 장바구니에서 저의 개로 바구니에서 나온 책, 사라져가는 음식들이란 책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 사라져가는 음식들. 제가 이 책을 왜 골랐을까요? 뭔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 사라져가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고르셨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그 혜수 PD는 또 너무 친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그냥 참기름, 들기름 뿌려서 먹는 정도, 그 정도로 좋아를 하고 진짜 궁극적으로 뭐 피곤해서 뭔가 밥을 차려 먹을 수 없을 때 진짜 햇반 하나 돌려서 들기름 부어서 소금 조금 찍어서 먹거든요. 어허, 그래도 정말 맛있어요. 우리 기름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살쪄요. 세상에 다른 점쯤으로 허허였구나. 네, 저는 어허. 저의 영양 결핍을 걱정해 주는 줄 몸에 알았더니 좋지 않다. 네, 어쨌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참기름, 들기름이 점점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농업의 현실들을 제가 취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농업 기자를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도 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참기름이 없어지겠네? 기후 재난 때문에 음식들이 사라져갈 수 있겠다. 기름을 짜먹는 이 전통이 사라져갈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때에 이 책의 제목이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후 재난 얘기를 할 때 참기름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이 책과 엮어서 뭔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오랫동안 묵혀온 아이템인데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 근데 참기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이 항상 다른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끔찍한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근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로는 우리 농민들이 참고하시는 농사 짓는 방법이 총망라되어 있는 사이트 이름이에요. 아마 농진청에서 운영하나? 농업진흥원에서 운영하나? 하여튼간에 농사로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죠? 가뭄으로 참깨 흉작은 없다. 무슨 말이게요? 가뭄이랑 참깨 흉작은 상관이 없다고요? 네. 왜죠? 가뭄으로도 참깨는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말인즉슨 가뭄에는 강하지만 물에는 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상극이에요, 물에는. 그래서 점점 기후가 바뀌어서 여름 장마, 가을 장마라는 말은 원래 없었는데 가을 네. 장마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일수가 많고 햇볕이 없으면 오히려 참깨는 흉작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깨가 자라는 시기가 보통 6월 말, 7월 말이 이제 꽃이 필 때거든요. 여러분 꽃이 필 때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 여름 장마잖아요. 네. 근데 또 수확기가 8월, 9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을 장마라는 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깨가 점점 생겨나지를 않아요.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들깨는 심는 시기가 뭔가 따로 없다고 하시거든요. 들깨는 또 괜찮아요? 들깨 우리가 깻잎 따먹잖아요. 네. 그게 이제 들깨인데 그나마 들깨는 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참깨 관련된 거를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작년부터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고 올해도 사실 그래서 똑같았거든요. 네. 근데 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슨 상황인가요?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10월 달에 들깨를 터는 사람도 아니고 참깨 터는 농민을 만난 양수철 기자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네. 보통 8, 9월 달에 수확을 하시는데 10월 달에 참깨가 맞았냐고 제가 되물어봤는데 참깨래요. 그래서 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갔냐면 짧은 사진 기사인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태계에도 여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통상 참깨는 8월 중에 수확을 마친다. 안병근 농민도 평소처럼 8월 중에 자신의 밭에서 참깨 수확을 마무리했는데 밭에서 참깨가 또다시 자란 것이다. 어머. 더웠거든요. 네.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10월에 참깨를 털어보기는 처음이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웃고는 있지만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는 두 번째 참깨 수확이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첫 번째 참깨 수확했을 때 참깨 농사 망쳤다고 농민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웬걸 또 자라서 또 수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취재할 일이 있어서 청사면이나 청성면을 도는 일이 있었는데 아니 깨를 아직도 또 세워놓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인가 싶어서 진짜 약간 좀 섬뜩했어요. 그래서 뭐야? 이런 거면은 다시 참깨를 먹을 수 있나 싶었는데 네. 약간의 기쁨이 있었지만 네. 뭐야 기후변화. 60년 넘게 농사 지으면서 60년 동안 자신만이 가져온 농사 달력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 흐트러진 완전히. 네. 이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원래 자연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데 비 오는 시점과 양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맞아요. 이 상황의 기후 변화, 기후 재난을 너무 여실히 느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참깨 들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는 화학 약품으로 범벅이 된 참기름과 들기름을 못 먹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그쵸. 또 이걸 드시는 분이 계신데 또 거기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맛이. 네. 입맛보다는 제가 그 초반에 그 농업 기자를 처음 맡았을 때 네. 강연에 투입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공식품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약간 가공식품 먹는 게 조금은 뭔가 조심스러워진 네.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품 첨가물 몇 개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흰 우유에다가 뭘 탔는데 갑자기 딸기 맛이 난다던가 바나나 맛이 난다던가. 여러분 딸기 우유는 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딸기 맛 우유는 화학약품으로 딸기 맛을 재현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은 저한테 제 눈앞에서 막 섞어가지고 비커에 섞어가지고 드셔보세요라고 하는데 먹어도 되나? 쉽죠. 싶은데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은 이게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먹는 그것보다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갔어요. 드셔도 돼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못 먹었어요. 네. 그 이후로 약간 그런 이제 가공식품을 먹을 때 괜히 식품 첨가물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그럼 이제 딸기 우유 못 드시나요? 아니요. 먹긴 먹어요. 네. 먹긴 먹는데 그 카페에서 딸기 청을 쓰시는 거나 진짜 그렇게 해서 딸기 우유 만들어주는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가죠. 약간의 그 수업이 정말로 저희 소비 습관을 조금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참깨 들기름 만든. 그래서 저희 큰어머님께서 짜주시는 참기름 들기름을 너무 사랑하고 점점 없어지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노래를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온유의 매력입니다. 복잡한 도시 noisy 그 속엔 나를 finding 네 곁에 있을 땐 뭔가 다른 비트가 울려 처음 만났던 순간 마주한 모든 순간 빠르게 뛰는 심장 Just a moment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져 또렷한 너만의 비트 날 보고 웃어주면 너 말곤 무너져가 네 매력 쿵쿵 딴 맘을 때려 뒤엉킨 날 뒤어잡아 설레이는 맘 네 매력 쿵쿵 묵직한 매력 계속해 난 빠져들어 네 리듬에 난 지금부터 몸을 맡겨봐
play loud 볼륨 up 크게 loud 빨라지는 템포는 going wild 묵직한 베이스 킥 계속해 때려대 네가 연주해 my heart 머리끝부터 발끝 모든 게 너의 매력 반응해 계속 my heart my heart Just a moment 어지럽고 좀 아찔해도 느낌이 좋아 지금이 내 손을 잡아주면 너 말곤 잊혀져가 네 매력 쿵쿵 감함을 때려 끊긴 날 뒤잡아 설레이는 마음 네 매력 쿵쿵 묵직한 매력 계속해 난 빠져들어 네 리듬에 난 지금부터 몸을 맡겨봐 모두 함께 즐기는 거야 다시 한번 모두 던져봐 너도 같이 매력